자, 아까 우리가 가져왔었던 백엔드 데이터는 요 HTML 파일 코드였죠. 요거 혹은 이거. 근데 이 HTML 태그는 사실 자바스크립트가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스스로 생성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출력하고자 하는 이 컨텐츠만 제이슨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MSG는 헬로 월드 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글자 수는 훨씬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글자 수가 줄어든다라는 건 용량이 줄어드는 거고, 용량이 줄어든다라는 건 로딩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성능에만 목표를 둔다면 HTML은 자바스크립트가 스스로 가져오게끔 하고, 백엔드에서는 제이슨으로 콘텐츠를 주는 게 차라리 좋다는 거죠. 코딩은요, 더 불편해지죠, 당연히. 왜냐면 HTML을 생성해야 되니까. 아무도 개발자 불편한 거 신경 안 쓰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가동 중인 백엔드 중에서 첫 번째 주소 헬로라고 하는 백엔드 페이지를 열어볼게요. 자, 요걸 가져올 거예요. 요 컨텐츠를. 자, 2번 심플.get입니다. 텍스트 석세스라는 클래스, 아까 앞에 예제에서는 베껴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버튼 하나만 놨습니다. 링크로요. 결과를 출력할 HTML 넣고 엑시오스 CDN으로 받아왔어요. 이렇게 해서 링크 클릭했을 때 작동할 겁니다. 이벤트 리스너 함수에 async 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요번에 가져올 주소는, 그러니까 코드 패턴이 계속 똑같아요. URL 정의하고 결과 받을 변수 준비한 다음에 axios.get await 걸어서 받고, 그리고 try catch로 묶어서 예외 처리하고, 가져올 주소만 정의해주고 이 주소의 결과를 가져와서 게시잖아요. 결과를 여기다 담어. 만약에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캐치해서 처리하고, 문제가 없으면 리스폰스는 무사히 다 빠져나온 밑에서 출력하는 데 처리를 해준다. 이 구조는 계속 똑같아요. 자, 에러 처리 내용이 조금 더 아까보다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습 자료에 전달된 주소는 헬로 123123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 주소가 지금 백엔드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습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고지고대로 정직하게 타이핑을 하면 캐치로 건너뜁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에러 객체를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에러가 나왔어요. 자, request failed with status 40, 아까랑 똑같죠? 주소를 잘못 찾은 거. 그래서 메시지가 여기 있고, 그리고 에러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404가 있고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에러 코드와 에러 메시지, 아까 콘솔에 출력된 거에서 에러 코드와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추출을 해갖고 에러 객체에서 에러 코드와 에러 메시지를 추출해서 이렇게
콘솔로 일단 뿌려주고 에러 메시지를 변수에 담아서 알럿으로 출력했어요. 자, 에러 자체를 다시 한번 출력할게요. 어떤 객체가 있으면 여기에서 내가 정보를 추출하고 싶을 때 얘가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를 나도 모르니까 일단 객체 자체를 통째로 출력을 해봐요. 자, 여기 에러가 나온 건데 여기 얘가 지금 이런 구조로 돼 있다고요. 뒷부분이 잘못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404라든지 500번대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건 일단 여기까지는 접속을 한 거예요. 접속에 성공했는데 이런 파일이 없거나 백엔드에서 에러가 났을 때 그때가 있는 거고, 여기 주소 자체가 이상한 게 들어가면 접속조차 못 해본다 그랬죠. 자, 접속조차도 못 해본 경우는 코드는 에러 네트워크고 메시지는 네트워크 에러. 그 다음에 아까 스테이터스 코드가 없어요. 404라는 그 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터스 코드는 최소한 백엔드에는 접속한 게 성공을 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백엔드에 지금 여기 보면은 코드, 콘피그, 메시지, 네임, 리퀘스트 이렇게 있어요. 리퀘스트가 요청이에요. 리퀘스트라는 거는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한테 접속할 때 보내는 정보예요. 반대로 백엔드에서 프론트한테 되돌려주는 정보는 리스폰스예요. 응답. 그러니까 404라든지 500번이라든지의 에러 코드는 이 리스폰스라는 객체에 담겨와요. 자, 그래서 에러점 리스폰스가 있다면 거기에서 상태 코드, 뭐 404 에러, 그리고 에러점 리스폰스점 스테이터스 텍스트, 백엔드에서 돌려주는 에러 메시지, 이런 거를 메시지에 줄바꿈 하나 넣고 추가했어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 출력본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백엔드에 접속이라도 성공했을 때는 이렇게 그 에러 코드랑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 백엔드에 접속조차 못 해봤을 때는 리스폰스라는 객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네트워크 에러라고만 뜨고 마는 거죠. 코드 만드는 것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코드 실습하는 것보다 에러 잡는 데 시간 투자 더 많이 할 거리지? 그래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 원인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갖고 이 캐치 블록 안에서 에러 메시지를 어떻게 디스플레이 할지를 만드는 게 중요도가 되게 높아요. 자, 요 에러 처리는 앞으로 계속 AJAX 예제는 다 똑같이 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캐치 블록은 이후 예제는 계속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주소를 정상대로 돌리면, 그래서 콘솔.로그에 리스폰스.데이터를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제이슨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죠. 백엔드가 주는 제이슨 데이터. 그러니까 리스폰스.데이터에 결국 AJAX라고 하는 거는 요 URL에 접속하면 이 제이슨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폰스.데이터라는 변수에 이 제이슨을 대입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예전에는 우리가 이걸 직접 코딩을 했지만 이제는 이거를 백엔드한테 받아온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 msg라고 하는 변수가 response.data.msg라고 접근하면 되는 거죠. response.data가 요거 통째니까
response.data.msg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AJAX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h1 태그를 직접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text success라는 클래스를 넣어줘요. 위에서 클래스 미리 만들어놨죠? 여기에 inner html로 response.data.msg라고 넣어줘요. 이거를 샵 리절트한테. 이거는 직접 만든 거니까 append child 시키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누르면은 요 리절트라고 되어 있는 요 div 안에 생성한 h1 태그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append child는 기존의 내용을 계속 유지하고 뒤에다 덧붙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를 때마다 계속 늘어나겠네. 이걸 응용하면은 이게 더보기 기능인 거죠. 여기까지 이제 구현을 하시면 이제 AJAX라는 기술에 적응할 준비가 끝나요. 자, 앞에 예제랑 큰 차이 없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를 HTML을 JSON으로만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에러 처리 부분 코드 조금 더 신경 썼다. 그 정도 차이입니다. 자, 요거 30분까지 완성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12시 40분에 시작할 건데 혹시 시간 모자라면 실습 시간 연장할게요.